빙산의 윗부분은요, 비만이라는 작은 부분이지만 환자분들에게 숨겨진 비만의 아랫부분은요, 너무나도 거대합니다. 이러한 대사의 문제를 해결해야 비만이 해결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닥터리가 치료하는 다이어트는 뭐가 다르지? 라고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사실 이 영상을 찍어 놓고요, 많은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제 영업 비밀을 다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으니까 좀 걱정이 됐습니다. 농담이고요.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비만과 질병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비만 클리닉의 치료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닥터리 다이어트가 나오기까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비만 환자를 진료하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 효과는 정말 대단하지만 그 부작용 또한 심각하다는 것 때문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요, 약을 중지했을 때 이전 체중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거나 심지어는 이전보다 훨씬 더 비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물론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물로 비만을 해결하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많은 환자분들이 이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의 의존성과 내성을 갖게 되거나 중독 증상, 금단 증상을 겪으면서 아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닥터리는요, 향정신성 약물의 폐해를 줄이고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늘 해왔습니다. 지금도 향정신성 약물을 타러 오신 환자분들께 항상 얘기하지만 약에 너무 의존하지 마실 것을 항상 권유를 드립니다.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보다 비향정신성 식욕 억제제는 그 효과가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더 안전하고요, 좀 더 요연상이 적고요, 좀 더 금단 증상이 적습니다. 닥터리 다이어트는 이런 고민에서 시작해서 비향정신성 약물로 환자분들께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사의 문제예요. 비만이 생겨서 대사에 문제가 생기기보다는요,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그 증상으로 비만이 온 것입니다. 비만이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은요, 빙산의 일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병원에 내원하지만요, 검사와 상담을 해보면요, 더 큰 문제가 숨어 있는 것을 아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 생체 리듬의 교란, 스트레스 호르몬, 혈당 스파이크, 당독소, 성장 호르몬 렙틴의 저항성, 그리고 수면과 스트레스의 문제 등등, 이런 대사의 문제가 비만의 가장 중심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 비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심해지면 고혈압, 당뇨병, 당뇨 전 단계, 고지혈증, 지방간, 고요산혈증, 관절염 등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빙산의 윗부분은요, 비만이라는 작은 부분이지만 환자분들에게 숨겨진 비만의 아랫부분은요, 너무나도 거대합니다. 이러한 대사의 문제를 해결해야 비만이 해결이 됩니다. 닥터리 다이어트는요, 대사의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자분들과 함께 노력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를 최대한 쓰지 않고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체중 감량을 하고요, 건강도 되찾는 다이어트를 저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닥터리 다이어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환자분들과 상의를 해서 환자분들이 수용을 하신다면 향정신성 약물보다는 비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장기간 치료가 가능해야 돼요. 몇 달 치료하고 빠졌다가 다시 찌는 이러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장기간 치료를 해도 안전할 수 있는 이러한 치료를 추구합니다. 세 번째는요, 건강을 해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요, 살을 빼고 나면 더욱더 건강이 증진되는 이런 다이어트를 추구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요, 비만의 대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안전성 그리고 효과,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전해야 됩니다. 다이어트는 안전하고 효과적이어야 된다는 것이 다섯 번째 특징이고요. 여섯 번째는요, 요요현상을 최소화시키고 요요현상이 없도록 노력을 하는 다이어트가 되어야 됐고요. 일곱 번째는요, 금단 증상과 의존성이 없는 다이어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닥터리 다이어트는 도대체 병원에 가면 어떤 걸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정제 탄수화물의 금지, 양질의 단백질을 먹는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을 추구하는 다이어트, 혈당 스파이크를 없애기 위해서 교육을 해드리고요, 충분한 수면, 운동 교육,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요,
환자분들의 생활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일기를 쓸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다이어트 일기 쓰기 참 귀찮죠. 그런데 다이어트 일기를 쓰신 분들은요, 정말 다이어트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다이어트 일기 쓰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약물이나 치료 방법은요, 첫 번째는요, 싹센다를 권장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아르기닌 정맥 수액을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는요, 당독소에 대해서 검사를 해드리고요, 당독소 레벨에 따라서 당독소 해독 다이어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혈당 스파이크를 측정을 해드리고요, 리브레라는 것을 우리 몸에 차고서 2주 동안 혈당을 측정을 해서 정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 스파이크가 얼마나 무섭게 내 몸에서 나타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는 이런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다이어트 유산균, 그 다음에 비타민 D,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해드리면서 우리 몸의 망가진 대사를 정상적으로 돌리는 이런 다이어트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요, 닥터리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